자, 우리 이생규장전 한번 해봅시다. 이 작품은 이 김시습이 썼는데 김시습이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을 적단 말이야. 여기 있죠? 조선 초 한문 소설인데 그 제목이 금오신화야. 금오신화는 책의 제목이지만 그 안에는 5편의 작품이 실려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생규장전입니다. 주로 금오신화에 실린 5편의 작품의 특징은 다 귀신이 나와. 누가 죽어서 어쨌든 귀신이 나오는데 주로 이제 여자가 죽어요. 마찬가지로 이생규장전도 제목을 보면 이생이가 규장이 뭐냐면 담을 넘다야. 뭘 넘다? 담을 넘다. 자, 이생이가 담을 넘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생의 직업이 도둑이냐? 그게 아니라 이생이가 최씨 여자한테 최씨 여자가 마음이 들어서 이제 담을 넘어서 최씨와 인연을 맺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생이 담을 넘다라는 어떤 제목의 소설인데 한번 우리 작품 소개 세 번째 주부터 읽어볼게요. 자, 이 작품의 포인트가 있는데 이 작품의 포인트는 바로 뭐냐? 세 번의 만남과 또 세 번의 이별이 포인트입니다. 이 작품의 포인트는 세 번의 만남과 그다음 세 번의 이별인데 언제 만나고 언제 이별한지 그거 우리가 한번 어떻게 이별한지 한번 우리가 꼭 파악해야 합니다. 일단 작품 속의 세 번째 줄 보면요. 가면 이생과 최씨는 두 사람의 사랑을 반대하는 부모와 홍건적의 난으로 인한 죽음을 극복하고 이승과 저승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게 된다. 특히 여주인공 최씨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당대 유교적인 관습에서 벗어나 자유연애 사상이 반영되고 있다. 그죠? 옛날에는 생각해봐 얘들아. 옛날에는 이제 조선시대 때라든가 그럴 때는 당연히 이건 그죠? 당연히 뭡니까? 그 여자는 결혼할 때 아버지가 점찍어둔 남자랑 결혼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결혼식 첫날에 남편 얼굴을 보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근데 오히려 이 소설에서는요. 오히려 서로 자유연애를 하는 그죠? 좀 파격적이죠. 또한 이 작품은 죽은 최씨가 이생 앞에 나타나는 기이한 내용과 귀신 이야기죠. 등장인물의 감정을 담은 시가 중간중간 삽입된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해 읽는 즐거움을 준다. 상당히 옛날 작품, 조선 초 작품치고는 잘 썼다라고 생각이 드네. 자, 일단 갈래는 전기소설이고요. 전기소설 뭡니까? 전기. 비현실적이라는 뜻입니다. 한문소설이고 전기적, 비현실적이고 낭만적이고 끝에 가서는 결국 비극적으로 끝난다. 그 다음 배경 고려 말입니다. 뭐 알면 되고요. 고려의 수도 개성에서 일어납니다. 자, 주제는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이고요. 자, 구성 읽어보고 특징 갑니다. 특징은 현실적 제도, 전쟁, 운명과 대결하는 인간의 의지가 드러난다. 이건 알 필요 없고 이건 중요해요. 산 사람과 죽은 사람 간의 사랑을 다룬 부분에서는 전기성, 비현실적이다 이거고요. 삽입시를 활용해서 등장인물의 심리를 드러낸다. 만남과 이별을 반복한다.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세 번의 만남과 세 번의 이별을 바탕으로 한다. 이렇게 전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거 읽으면서요. 세 번의 만남, 세 번의 이별 먼저 우리 체크해 봅시다. 개성에 사는 이생 동그라미 어느 봄날 우연히 담 넘어 그지? 담 넘어 제목의 의미 나왔지?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고 아름다운 여인 동그라미 최랑이죠? 여인 최씨도 이생에게 마음이 끌린다. 그래서 편지로 사랑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결국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잘라. 자, 요 부분 이생은 어느 봄날 여기다 동그라미 1번 치자. 자, 첫 번째 만남이죠. 이생이 담 너머로 최씨를 이제 보고 서로 마음에 끌려서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자, 근데 이제 문제 뭐냐?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챈 이생의 아버지 동그라미 이생을 지방으로 보내버리고 최씨는 병에 걸린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동그라미 A로 합시다. 동그라미 A. A는 첫 번째 이별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최씨 부모는 간곡한 딸의 부탁에 의해 이생의 부모를 설득하고 결국 둘은 결혼을 한다. 얘는 두 번째 만남이죠.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이제 뭐가 나와야 돼? 두 번째 이별이 나와야겠지. 자, 갈까요? 신축년. 자, 신축년.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이 들어왔죠. 구체적인 시간적인 배경이 들어왔습니다. 자, 신축년 홍건적 그때 실제 있었던 난이죠. 홍건적이 고려 서울인 개성을 점령하자 임금은 또 도망을 갑니다. 아이고 찌질해.
홍건정은 집을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가축을 잡아 먹죠. 백성들은 뭐 서로 보호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달아나 숨은 채 각자 살기를 도모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생도 가족을 데리고 외진 산골로 숨었는데 도적 한 명이 따라옵니다. 칼을 빼고 쫓아와요. 이생은 달아나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최 씨는 도적에게 사로잡혔다. 자, 여기 동그라미 B 뭡니까? 이생은 도망가고 오지 아내는 사로잡혔죠. 두 번째 이별입니다. 이생 조금 찌질하죠. 그죠? 아내가 잡혔는데. 자, 도적이 자신을 겁탈하려 하자 최 씨는 도적을 꾸짖습니다. 야, 이 오랑캐야. 나를 죽여 먹어라. 차라리 내가 죽어서 승냥이와 이리의 뱃속으로 들어갈지언정 어찌 너희같이 개돼지 같은 놈의 짝이 되겠냐. 개돼지 같은 놈 비유적인 표현이죠. 어찌 너희의 오랑캐들 짝이 되겠냐. 차라리 죽여라. 상당히 이 대화를 통해서 뭐가 있죠? 지조가 강하죠. 그죠? 정절이 상당히지. 정절이 되게 훌륭하죠. 자, 도적은 화가 나서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최 씨를 죽여버립니다. 이생은 거친 들판에 숨어서 겨우 목숨을 보존하다가 얼마 후에 도적이 물러갔다는 소문을 듣고 부모님이 사시던 옛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집은 이미 전쟁에 불타버린 후죠. 그래서 이생은 이번에 최 씨 집으로 갔더니 행랑채만 남아서 황량한 가운데 쥐들만 찍찍대고 새들만 지저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부분 뭡니까? 홍건정 침입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최 씨가 죽게 된다. 두 번째 이별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갈까요? 다음 장. 자, 이생은 좀 아래 있었네요. 자, 이생은 슬픈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어서 작은 누각에 올라가서 눈물을 훔치며 길게 탄식했다. 어느새 날이 저물어 간다. 우두커니 홀로 앉아 지난 일을 떠올려봤지만 지난 일을 모든 게 한바탕 꿈만 같았다. 우리 진짜 대표적인 사자성어 일장 춘몽 짧은 하룻밤의 꿈이다. 이런 뜻이죠. 자, 2경쯤 됐습니다. 2경은 보통 밤 9시에서 11시쯤 되겠죠. 자, 2경쯤 돼서 달빛이 희미한 빛을 토하며 집의 기둥을 비춥니다. 약간 좀 분위기 자체가 그죠? 약간 조금 이렇게 뭔가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드러내죠. 그런데 회랑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부터 들리더니 가까워집니다. 자, 이 발소리가 이생 앞에 이뤘을 때 바로 최 씨였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자, 세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 뭐야? 죽은 최 씨가 귀신이 돼서 돌아온 거죠. 그래서 비현실적, 전기성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갑니다. 이생은 그녀가 죽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너무도 사랑하는 나머지 의심 없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로 피랑 갔다 목숨을 부지했소? 최 씨는 이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간의 사정. 저는 원래 양반집 딸로서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아 수놓기와 바느질에 힘쓰고 시서, 책과 글쓰기, 인의, 예절을 배웠습니다. 오로지 규문의 법도만 알았을 뿐, 규문, 어떤 여자로서 여자의 법만 알았을 뿐 어찌 제가 집 밖의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남자라서 몰랐다 이거죠. 그런데 당신께서 붉은 살구꽃이 핀 담장안을 한번 엿보인 후 제가 제 스스로 푸른 바다의 구슬 뭐야? 자신의 어떤 지조겠죠? 여자로서 어떤 지조라든가 그죠? 정절을 당신한테 바쳤습니다. 부모 허락도 없이 주체적이고 적극적이죠. 그리고 우리 꽃 앞에서 서로 한번 웃고 평생 사랑의 약속을 맺었고 첫 번째 만남. 그리고 이제 당신 부모 때문에 헤어진 다음에 우리 부모의 노력으로 다시 만나서 휘장 안에서 결혼했을 때 우리의 어떤 사랑이 100년 동안 계속될 것 같았지요. 두 번째 만남. 말이 여기까지 하고 보니까 슬프고 부끄럽군요. 장차 평생 함께하려고 했는데 뜻밖의 문제, 홍건적이 아니겠지? 구덩이에서 뒹구게 될 줄 어찌 생각이 났겠습니까? 두 번째 이별이죠. 근데 저는 끝까지 짐승 같은 홍건적의 부하한테 몸을 내맡기지 않고 스스로 진흙탕에서 육신이 찢기는 길을 택했습니다. 죽었다 이거죠. 그건 천성이 그렇게 한 거지. 하늘이 저한테 그렇게 준 거지. 인정으로서는 차마 견딜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답니다. 자, 그러면서 외진 산골짜기에서 당시가 헤어진 후로
저는 짝을 잃고 홀로 날아가는 새 신사가 된 것이 너무 안쓰럽습니다. 이거 뭡니까? 최 씨의 처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비유적으로. 집도 없고 부모도 돌아가셨으니 고단한 저의 영혼조차 의지할 곳이 없었지만 그래도 절개는 중요하고 목숨은 가벼우니 세잔한 몸뚱이를 만정 치욕을 면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가 제 끊어진 식어버린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줄까요? 그냥 조각조각 끊어진 썩은 창자만 모았고 해골은 던져졌고 간과 쓸개는 땅바닥에 버려져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가만히 지난날의 즐거움을 헤아려 보기도 하지만 오늘의 근심과 원한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전개 방법이지. 어디부터요? 최 씨의 스타트. 나 원래 양반집 딸이었다. 여자의 법도만 알았다. 근데 네가 담장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런 너에게 나의 사랑을 전달했다. 졸라 슬프다. 그러다 홍건적에 난이 일어났다. 나 죽었다. 아이고야 이런 얘기하죠. 자,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 요약적 제시하고 있죠. 자, 이제 추연이 피리를 불어 적막한 골짜기에 봄바람이 일으켰듯 저도 저의 영혼이 저도 천년의 혼이 이승으로 돌아왔듯 저도 이곳에 올려 합니다. 복례사에서 12년 만에 만나자는 약속을 맺었고 치굴에서 삼생의 향이 그윽이 풍겨 나오니 그동안 오래 떨어졌던 정을 되살려 옛날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만약 당신이 아직도 옛 맹세를 잊지 않으셨다면 저도 잘해보고 싶어요.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생은 그 말이 기쁘죠. 왜? 사랑하던 여인이 뭐해? 끝나지 않은 인연을 위해서 다시 어때? 살아났다니까. 살아난 게 아니죠. 귀신은 온 거죠. 그래서 이생도 뭐라고 그래? 내가 바라던 바요. 하면서 그간의 어떤 회포를 풀죠. 그러다 재산 얘기를 했습니다. 재산. 최 씨가 뭐라 그래요? 조금도 잃지 않았다. 어느 산에 묻어두었다. 이생이 또 묻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뼈는 어디 있소? 최 씨가 뭐라 그래? 아무 곳에나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간의 어떤 하고 싶은 말을 다 나눈 후 나란히 잠자리에 들었다. 즐거움이 예전과 같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의 포인트는 죽은 최 씨가 이생을 찾아왔다. 이런 얘기죠. 다음날 최 씨와 이생은 함께 재물이 묻혀있는 곳 찾아갔다. 과연 금, 은 여러 덩이와 얼마간의 재물을 구할 수 있었다. 그들은 양가 부모님의 유고를 다 이제 땅에 흩어진 걸 다 정리한 다음에 금과 재물을 팔아 오관산에다가 같이 묻었다. 묘에 나무를 심고 제사를 들어 예의를 극진히 갖췄다. 상당히 유교적이죠? 그 뒤 이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았고 최 씨와 함께 살았다. 목숨을 구하고자 달았던 종들도 돌아왔다. 이생은 이때부터 인간사에 게을러져서 친척이나 손님들의 길, 흉, 좋은 일, 안 좋은 일 그런 거 할애 축하 인사하고 조문해야 할 일에 대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 나가지 않았다. 사자성어 두문 불출. 그는 항상 최 씨와 더불어 시를 주고받으며 아주 좋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다. 어느 날 최 씨가 이사한테 얘기합니다. 3번이나 우리 좋은 시절 만났죠. 즉 3번의 만남을 가졌죠. 근데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고 이제 어그러지기만 하네요. 이제 우린 슬픈 이별이 닥쳐왔어요. 하면서 웁니다. 이생이 깜짝 놀라죠. 왜 그러시오? 최 씨가 뭐라 그래? 저승길 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저와 당신의 인연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저희가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않았음을 아시고 이것 때문에 만날 수 있었구나. 이 몸을 환생시켜 당신과 지내며 시름을 잊게 해준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인간 세상에 오래 머물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죠. 하면서 최 씨는 신녀를 시켜 술을 올리게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생한테 술을 권했습니다. 창과 방패가 눈에 가득한 싸움터. 홍건적의 침입 난이죠. 옥이 부셔지고 꽃도 흩날리고 원앙도 짝을 잃었네. 뭐야? 나는 죽었네. 이런 뜻이죠. 자, 여기저기 흩어진 나의 해골을 누가 묻어줄까? 피에 젖어 떠도는 영혼은 하소연할 곳이 없구나. 그 다음에 무당 선녀가 한번 내려온 후 깨졌던 거울이 이별했던 거울이 붙은 후 다시 만난 후 또다시 갈라진 이렇게 해석한 게 좋겠죠? 우리가 이별했다가 다행히 다시 만났는데 또다시 이별해야 되니 마음이 쓰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한번 이별하면 우리 둘 사이가 아득하고
하늘과 인간 사이는 소식까지 막히겠지. 거리감이 드러나죠. 최 씨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서 노래를 제대로 못 불렀대요. 자, 이 노래의 제목입니다. 삽입시의 제목은요, 두 가지가 있다. 여기 적혀 있는데, 작품의 분위기, 애상적, 슬픈 분위기를 제시하고 사건의 전개방에 암시하죠. 어떤 거야? 최 씨가 떠나는 거죠. 주제를 집약적 전달하고요. 인물의 심리를 비유와 함축적으로 표현했죠. 자, 이생이 노래 듣고 뭐라 그래? 말합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저 세상으로 갈지언정 어찌 무료히 홀로 살아남을 수 있었겠소. 지난번 난리를 겪은 후에 친척과 종들도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해가 들판에 버려져 있을 때 당신이 아니었다면 누가 부모님을 묻어드릴 수 있었겠소. 옛날 성현이 말씀하시길, 인용이죠. 옛날 성현의 말을 인용. 부모님 살아계실 땐 예로서 섬기고 돌아가신 후엔 예로서 장사 진화를 했는데 당신의 천성이 효성스럽고 인정이 두텁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었소. 당신의 정성에 너무나도 감격하지만 한편으로 나에 대한 부끄러움을 참을 게 없어서. 나에 대한 부끄러움, 왜 부끄러워? 가족을 팽개치고 혼자 살아남아서 부디 그대는 인간 세상에 오래 더 머물다가 100년 후에 나와 같이 죽읍시다. 최 씨가 뭐라 그래? 당신 목숨 아직 남아있지만 저는 이미 귀신의 이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곳에 더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굳이 인간 세상 그리워서 미련둔다면 운명의 법을 어기게 되면 저에게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당신한테도 이제 죄가 생길 거예요. 다만 제 뼈다귀가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면 그것을 거두어 비바람과 햇볕 아래 그냥 나뒹굴지 않게 해주세요. 두 사람 눈물 말립니다. 서방님 부디 몸 건강하세요 하더니 사라져버렸다. 정기적 요소죠. 이생은 그녀의 유고를 거둬 부모님 무덤 곁에 묻어주고요. 장사를 지낸 뒤에 이생도 최 씨와의 추를 생각하다가 병이 얻어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되는데 마지막 줄.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마다 슬퍼하며 그들의 사랑을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런 얘기인데, 자, 마지막은 설화적 기법이죠. 설화적 기법 뭐냐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이야기, 이게 설화거든.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어떤 특징을 보여주죠. 이 작품이 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마다 그들의 사랑을 사모하고 또 전달하고 듣고 전달하고 듣고, 이게 바로 이제 설화적 기법입니다. 앞에 우리 다시 돌아가서요. 옆에 부분 잠깐 읽어보면 정리하고 하기. 필요한 것만 갑시다. 여긴 없고요. 자, 정기적 성격이 뭐죠? 비현실적인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좋은 시절, 첫 번째 시절 뭐야? 이란과 최 씨가 사랑을 시작하죠. 결과는 이생의 아버지에 의해서 헤어지고요. 두 번째 좋은 시절, 최 씨의 부모로 인해서, 그죠? 이생과 최 씨는 결혼하죠. 결과는요, 홍건조 침입으로 최 씨가 죽고요. 세 번째 좋은 시절은 죽은 최 씨가 귀신으로 나타나서 사랑을 이어가고요. 결과는 또다시 어쩔 수 없이 최 씨는 돌아간다. 이런 얘기죠. 자, 문학 활동 보면요, 이 주요 사건 정리해 보세요. 최 씨가 죽었다. 귀신 돼서 만났다. 수년 같이 지낸다. 최 씨가 저승 떠난다. 이생도 죽는다. 비현실적 내용입니다. 죽은 최 씨가 다시 살아났다. 이생과 만나서 행복한 시간 보냈다. 최 씨가 이생의 눈앞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최 씨의 성격 알아봅시다. 이 부분, 요 부분 기억나죠? 자, 어디 부분 좀 중요할까?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의 구슬을 당신한테 던졌다. 그만큼 어떻다? 사랑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하는 인물이죠. 괜찮습니까? 그 당시에는 상당히 봉건적인 사회잖아. 최 씨의 이런 모습은 유교적 관습에서도 벗어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이생, 이거 뭐죠? 최척, 이건 최척전이구나. 자, 최척전도 선생님이 어차피 하는 김에 가볍게 보겠습니다. 좀 비슷해요. 가난한 학생 최척은 아버지 친구인 정상사 집으로 공부하러 다닌다. 정상사의 친척이자 과부 심씨의 딸 오경은 최척에게 마음이 끌려 시를 써서 보내고 이들은 사랑에 빠져 약속한다. 얘도 뭐야? 이 오경이도 어때? 적극적이죠. 그러나 최척이 의병으로 참전하여 결혼 날짜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첫 번째 이별. 심씨는 오경을 부잣집에 씹어내야 한다. 어이구, 야, 여기서는 여자의 부모가 더 나빴네. 하지만 오경은 최척을 기다리고 두 사람은 결혼한다. 이후 정유재란으로 전쟁이 터져요.
남원이 함락하면서 최척과 오경, 처다들 몽성은 흩어진다. 이것도 실형이죠. 두 번째 이별이죠. 자, 오경은 외병의 포로로 일본에 잡혀간 후 장사를 돕게 되고 최척은 중국에서 살게 된다. 열해가 지난 동안 뒤에 최척은 친구 송우와 함께 배를 타고 떠돌아다닌다. 우연히 안남, 베트남에서 아내를 만나게 된다. 이들은 중국 항주에서 지내며 둘째 아들 몽선을 낳아 기르고 10년간 행복한 생활을 누린다. 몽선이 클 때쯤 혼례를 올린 몽선은 결혼해요. 커서 결혼해. 누구랑 결혼했냐면 홍도라는 중국인이랑 결혼해요. 홍도라는. 그래서 몽선은 결혼한 다음에 이듬해 호족이 침입하여 최척은 가족과 이별하고 명나라 군사로 출전했다가 호족의 포로가 된다. 호족은 지금의 그 당시에 청나라입니다. 그는 포로 수용소에서 조선에서 출전했다가 역시 호족의 포로가 된 처다들 몽성을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은 수용소를 탈출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 한편 오경은 몽성과 더불어 어려운 고비를 겪으며 고향으로 들어오고 다 만나서 잘 먹고 잘 산다. 자, 요거는요 비교하면서 보면요 두 작품의 내용상 공통점 차이점. 공통점 뭡니까? 역사적 배경,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주인공들이 전란으로 이별하고 순환 겪는 게 공통점이고요. 차이점 뭡니까? 이생규장전은 어떻게 돼요? 결국 둘은 헤어져요. 그죠? 새드 엔딩. 최척전은 겨우 만나서 행복해야 된다. 해피엔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